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서 또 충돌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오빠라는 말까지 나오며 이른바 추나대전이 또다시 고성과 충돌로 얼룩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내란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아야 그럴 거예요. 내란이 지금은 내란이 소란인가? 부처는 그 정치 부분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철거하기 이후에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정치인입니다. 가올 출자가 아니라 부활 출자. 의원 출자가 붙는 우리 법사위가 돼요. 영장 집행도 방해하더니 어린 세력하고 똑같이 그냥 이상한 방해의 힘이구만. 방해의 힘. 아니 서울구치소 가세요. 서울구치 윤석열한테 이르세요. 일러. 네, 조선 의원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오선 의원님께서는 불법 유입물부터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 유지권을 발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퇴장을 명했습니다. 드립니다. 국회법 제101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오빠요, 오빠는.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싸우면 일은 언제 하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과 유인물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작 민주당 이런 문구를 적어놓은 것이 또 발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뭐 선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구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의힘도 함께 우리가 불체포특권 이후에 저렇게 면책특권이 있는 회의장에서의 저런 뭐 뉴스들을 사실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만 떠올리더라도 이재명 지사한테 깡패가 돈을 주러 왔다면서 돈 그 따발 사진을 그 국정감사장에서 올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여야가 공히 지금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이런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지금 이렇게 정치적 구호로 회의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모두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의원들 퇴장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결코 좋은 모습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소위 입틀막 하는 거 위원장으로서 가장 나쁜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수가 저희 2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수 높은 추미애 의원이 왔으면 좀 더 품격 있는 법사위원회를 기대를 했는데 가장 나쁜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뭐 회의장을 시끄럽게 했거나 무슨 발언에 잘못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노트북에 이 정치 공작을 근절하자라는 내용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법사위원회에서 소속 의원인 서영교 의원이 다른 장소도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굉장히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미팅을 했었다. 그런데 그게 증언이 AI 녹음본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이나 해당 의원이 먼저 나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무작위적인 문제 제기하지 말고 제대로 점검하고 해보자라든지 또는 내 발언이 잘못됐었다 이런 게 먼저 있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 일체 없고 일파만파로 키우고 뭐 꼬우면 특검 받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문제 제기해놓고서 억울한 사람에게 그러면은 피해자로 받으라는 건지 무슨 피의자로 받으라는 건지 이런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이렇게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자라는 것을 붙였는데 야당 의원 4명 중에 3명을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다가
국회 경위까지 불러들였습니다. 13명. 그렇게 해서 오히려 폭력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더 난장판으로 만들고 위원회가 잘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데 추미애위원장이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죠. 그래서 위원장 바뀌니까 법사위원회가 더 잘 돌아가네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바뀌고 나니 법사위원회가 저렇게 막히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간 법이 꼭 법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법안까지 다 막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녹취록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부승찬 서영교 의원을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네, 뭐 그 부분은 수사하면 나올 부분이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지금 AI로 밝혀졌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AI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의 입장은 수사기관에 그 제보자나 이런 관련된 사용 내용들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AI인지 무엇인지 아직 밝혀진 내용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문제 제보자 색출을 하게 되면 또다시 제3차, 4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도 정리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직 밝혀진 내용들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상 회의를 방해하는 것에 가깝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지금 뒤에 사진에도 나오지만 일어서서 위원장석을 사실상 점거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국회법에는 회의를 방해했을 때는 마땅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시키는 위원장이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 비판할 필요 없는 것이고 오히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야당 의원들이 좀 각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지속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회의에 방해가 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님, 이런 부분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윤석열 오빠는 왜 나온 거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부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는 그런 명칭을 써본 적도 없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나이도 더 많으신 분이 가서 아버지하고 인사를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무슨 아버지 이재명 이런 당이다 보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뭐 오빠 동생 하는 사이로 오인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닌데 그런 단어를 올리는 것 자체가 서로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폄훼하는 내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이 모든 의사진행 발언을 어느 당이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의제를 어떻게 올리고 이 결정은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 각자 당에서 뽑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회의 진행을 잘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 게 추미애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활하게 양당 간사랑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당 간사를 뽑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허위 사실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동태탕의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만금 청장으로 이 발령이 났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로 7천만 원 명예훼손으로 한동훈 대표한테 물도록 되어 있는데 청담동 술자리 관련돼서 거짓으로 역시 이 국회에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사실 제보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보좌진들과 함께 의원들이 끝까지 추격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상황은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저 상임위원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허위인지 알면서도 계속 발언을 할 경우에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가장 적용되고 잘 돼야 되고 그 법을 관장해야 되는 곳이 바로 법사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 피켓을 붙인 것입니다. 피켓을 붙인 것과 발언을 막고 경위를 동원해서 끌어낸 것과 어느 쪽이
회의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근절해야 된다는 부분에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야가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예.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깡패가 이재명 지사한테 돈을 줬다면서 돈다발 사진을 띄운 거 국민의힘 사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거론하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간사 전임 문제는 나경원 의원을 굳이 법사위 간사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추미애 위원장을 굳이 위원장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실상 싸우자는 발언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아니죠. 겁니다. 그리고 윤호개인의 대표 주자가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공방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발언하시는 거 명예훼손이에요. 저희 계엄은 분명하게 잘못됐다라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나경원 의원 윤 어게인 외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로 자꾸 다른 당의 간사가 될 사람을 막고 있는 거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축구 시합 하는데 이쪽 감독이 선수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그 선수 마음에 안 들으니까 교체하지 마세요. 주장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주장으로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경기 자체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당이 모두 선수가 높은 의원을 배정한 이유는 거기에 맞게 품격 있게 진행해달라는 하나만 그런 염원이 짧게 바로 잡아야 있습니다. 돼서, 윤호개인이 대표 주자라고 평가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께서 윤호개인 피켓까지 들고 시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평가를 받지 않으시려면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당의 지도부가 그런 거 들고 나온 적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만요. 어제 예. 그 규탄 대회에서도 당 행사와 맞지 않는 피켓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평가, 남을 비판하려면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을 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지, 계속 여러 번 아닌 걸로 울고 먹으면 국민들도 식상해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제에서 좀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모레 열리는 9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조금 전에 촬영 허가를 했다는 속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는 24일 모레 오후에 진행되는 김건희 씨 첫 형사재판에 김 씨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법원이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속보도 들어왔는데요. 서울고법이 특검의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왔을 때 집중심리재판부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재판 중개 준비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사위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아주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6년 만에 첫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이라는 거친 말들이 쏟아졌는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제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일찍 동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저 민주당 놈들이 여러분 한날 한시에 묻어버린다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안전하신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장외 투정에 불과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졌습니다.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 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헌정유린의 결정체,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 말이 좀 거칠어서 서로 듣기가 좀 거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는데요. 김 의원님도 어제 대구 다녀오셨습니까? 네. 당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과거에는 국회가 소위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극한 대치 상황까지 가기 전에 서로 여야 간의 이 조율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관련돼서 좀 아쉬운 게 있지만 그래도 이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겠다고 하니 저희가 합의를 했고 또 특검은 지금 뾰족한 게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날짜를 조율하고 해서 여야가 같이 협의 또는 합의를 해서 양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이렇게 여야가 같이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까지 한 상황인데도요. 그거를 엎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뭐가 남았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겨우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법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24시간 동안 국민들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나마 24시간도 저희 당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당이 같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은 이제 장외 규탄대회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을 한 것입니다. 마침 많은 당원들이 대선 끝나고 나서 뉴스 안 본다 요즘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대강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깊이 있게 조목조목 몰랐는데 어제 규탄대회를 통해서 내부 결집 또는 당원 교육을 대용한 그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한 7, 80년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워낙 언행이 거칠었어요. 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뭐 귀를 씻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장외투쟁이 아니라 장외투정이다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악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남발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악만 남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집단을 이렇게 잇는 지지층 결집을 이루면서 중도층도 끌어안는 전략을 쓰는데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어게인 하다가 이제는 황교안 어게인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중도층 국민들은 굉장히 좀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어게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또 주셨는데 지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정선거로 자라든지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들이 저 집회에 나와서 깃발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지도부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것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적 심판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국민의힘 장외투쟁을 향해서 황교안 시즌2란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국민의힘의 당내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오히려 대중과 멀어지는 황교안 시즌2의 또 한편의 장면을 우리가 또 목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결과가 언제냐?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또 국민의힘이 그 역대 최대 참패로 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현안을 국민의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거를 답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직 했으면은 우리가 5년 만에 다시 이게 대구를 찾았겠습니다.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장외투쟁의 어떤 뭐 실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갈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해도? 뭐 주말은 보통 저 지역 일정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역 상황들이나 아니면 수도권 민심들을 잘 말씀드려야 되고 강북 민심은 또 달라요. 네, 여야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떠났죠. 그런데 출국 전 외신과의 인터뷰와 SNS 글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떠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출국길입니다. 대통령 바로 오른쪽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정청래 대표의 모습과 그 사이 뒤쪽으로 보이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앞서 어제 SNS엔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인 사고라고 밝히며 그런 인식을 질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는 글을 올려 그 해석이 분분한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에 대해 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냐며 한미동맹을 깨자는 말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 조금 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강력한 자주국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굳은 뜻에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출국하기 전에 자주 국방을 강조하면서 적은 SNS 글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군대 없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굴종적인 사고다. 오늘 출국하기 전에 이 글을 남긴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주국방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고 그 협상에 계속적으로 이 국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미국에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한미동맹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은 깰래야 깰 수가 없는 것이고 그간의 신뢰가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굳건할 겁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외세가 침략하는데 미국 눈치만 봐야 되고 미국에서 지시하는 상황만 따라야 되는 현 상황이 오히려 더 비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도 확보하고 자주국방으로서 우리나라 군대를 더 발전시키고 외세 침략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왜 한미동맹을 해치는 행태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유엔을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정말 이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엔이 왜 생겼습니까? 각자 다 자주국방만 하자고 했으면 유엔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도울 거는 돕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같은 편들끼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까지도 끼워서 이런 전 세계에 대한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게 만든 게 바로 유엔입니다. 그런데 그 유엔으로 가면서 자주국방 나 굴종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유엔조차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외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저는 뭐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예 외국 군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이나 이런 데에 의심스러운 눈길을 받고 있고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운 눈길을 받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한 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 투자 금액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방위산업 부분이나 그리고 조선업 관련된 이 핵심 기술을 얘기하고 그 부분이 이 외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통상까지 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을 우리가 기치로 해서 미국에다가 또 우위적인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국 군대에 대한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국방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도 미국 군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이 항공모함도 뜨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이 전략 무기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굴종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시작전 통제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외국 군대 없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작전에 대해서 굴종적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오히려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이대로 우리나라의 외교 대표를 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외교 국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두 분의 해석을 들어봤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고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리얼미터 여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주에는 코스피 3,400선 돌파 등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지만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삼권분리 침해 논란, 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정치적 이슈가 민생 정책 효과를 상쇄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44.2%, 국민의힘은 38.6%로 민주당 지지도가 0.1%포인트 내려가고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당 지지율 격차 지난주 8.4%포인트에서 5.6%포인트로 줄면서 5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얼마나 뒷받침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은 결국 경제 지표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코스피가 역대 최대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경제와 민생은 결국에는 숫자로 보는 것이 가장 크게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문제가 된다라고 지속 얘기하지만 경제는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인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정으로 오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상승은 긍정적인 뉴스가 분명한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 로이터와의 인터뷰 내용 앞서 전해드렸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우리는 제2의 IMF 같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환 보유를 많이 하고 있어야 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현금 3,500달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4,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 이상 되는 돈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에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줬을 때는 외환위기가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투자 유치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이 미국에 가서 뭐 공장을 지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협상의 내용들은 그냥 3,500억 달러를 트럼프 임기 내에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외환을 다 뺏기게 되면 우리는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그러니까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IMF라고 하는 과거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택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에서도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장치 없이 사인했다면 나는 탄핵을 당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인터뷰도 또 외신과의 인터뷰도 밝혀진 바가 있어요. 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는 협상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협상하고 왔을 때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 평가만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3,500억 불 그냥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하다라는 지적을 계속 했었고요. EU 27개국이 하는 비중, 그다음에 일본이 투자하는 비중에 비해서 우리의 투자 금액이 과하다라는 내용하고 역시 곧바로 미국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90%의 이익에 대해서 미국이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보증이라든지 대출 방식이라고 우리 정부는 주장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현금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브리핑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그때 곧바로 저도 방송에 나와서 지적을 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협상 잘 됐다.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 합의문이 없냐라고 그랬더니 너무 잘 된 협상이고 완벽했기 때문에 합의문이 필요 없다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나오는데 그때 안 했던 얘기를 미국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그때 협상을 했을 때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때 잘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실행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발 빼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는 거짓말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이 바뀝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 탄핵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3,500불에 얹어서 일본은 알래스카 LNG 투자하는데 우리 안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추가로 1,000억 달러 얹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업들이 추가로 가서 1,500불 투자까지 하고 와서 6천억 불이 됐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3,500불만 했을 때도 저희 외환 보유구의 84%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반론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미국이 돈 달라는 대로 다 줬어야 됐습니까? 아니죠. 미국은 처음부터 돈 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돈 주지 않고 협상의 기술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장동혁 대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으면 돈 다 줘버렸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뒤통수 맞은 사람한테 왜 뒤통수 맞고 왔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우리는 우리 국익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협상이 잘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돈 달라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는 반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협상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은 그때 이미 뒤통수 맞고 온지 그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알았는데 뒤통수 맞은지 모르고 계속 잘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협상을 잘한다면 이 순간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야죠. 그런데 버젓이 3,500불 주고 온 거를 자랑 삼아 얘기했고 이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니다, 잘 된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일본하고 비교하고 EU하고 비교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비교조차 안 하고 그대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했어야 될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왜 니들이 우리 비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사인했으면 나는 탄핵 당했을지도 모른다. 위험했습니다.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두 분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뭐 반론 있으십니까? 당연히 반론은 있지만요. 방송 시간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10초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뒤통수 안 맞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했던 겁니다. 그거를 돈 달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가 협상문에 사인하고 왔으면 그대로 3,500달러 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말 바뀌었다, 뒤통수 맞고 와가지고 왜 잘했다고 얘기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로 윤석열 정권이 계속 집권하고 있었으면 큰일 났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예, 두 분의 상반된 입장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보수 정권 때는 FTA의 기조에서 0%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25%의 자동차 관세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정권 들어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 정부였으면 다 퍼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도 보수 정권 집권하고 있는데 엄청 뺏겼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애초에 돈 달라고 접근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달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외교 일입니다. 정세를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다가 2심을 앞두고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인데요. 여전히 피고인 신분인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송 대표 북 콘서트에 축전을 보내자 야당에서는 비뚤어진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상황 보시죠. 대통령님께서 축사를 보내오셨답니다. 들어야겠죠? 제가 대통령실 소속이라 너무 이 끈끈한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안 된대요. 드라이하면서도 의미 있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대표는 SNS에 대통령의 축전 사진도 올렸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이 축전을 두고 이 대통령과의 두터운 우정이 존경스럽다며 송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응원했고요. 송 대표는 반드시 결백을 밝히고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며 답했는데요. 야당의 반응 들어보시죠. 이재명은 범죄 동기인 송영길의 행사에 축전을 보내더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보석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금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야당에서는 친명 면허증이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 자리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정치검찰의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명예회복을 하고 있는 길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송영길 대표를 둘러싼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에도 여러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남은 재판을 지켜봐야겠지만 저렇게 범죄 동기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해왔던 병폐들을 먼저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북콘서트를 통해서 알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면이 아닌 지금 보석 중이니까요. 아직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네, 사실 거물급 정치인이죠. 그렇다면 피고인이고 하면 여당이고 하니까 사실 이런 때일수록 더 자중하고 남에게 패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설사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요청을 안 했는데도 만약에 왔다면 저런 것을 감출 줄 아는 그 정도 정치력이 있어야지 더 큰 정치인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오히려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 돈봉투 사건 터뜨려서 거기 나오는 이 소위 출연자가 다 같은 당내 의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양자 최고가 저렇게 범죄 동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송영길 의원이 비켜간 자리에 그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또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행동을 해도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에게도 대통령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전 보내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저렇게 피고인인데다가 또 본인하고의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에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누가 보든 평가가 좋지 않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천 지역구를 물려준 송영길 대표이기 때문에 그 행보를 좀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